제육화, 청원평야, 흑풍현랑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육화, 청원평야, 흑풍현랑대. 이제 황룡사 보화전의 마당은 고요하게 되었다. 독국의 무사들은 모두 유성문에 의해 고온이 되어 삼도천을 건넜으며 시체들의 강한 독성 때문에 성문은 산매진화로 살라버렸다. 보통 불은 오랜 시간이 지나 모든 것을 태우고 꺼지는 것이 일반이나 성문의 산매진화는 신비롭게 시체들을 살라버렸고 그들의 독혈도 모두 핥아버린 후 신비로운 불꽃은 모두 꺼져버렸으니 유성문의 눈을 보라. 거대한 금빛 광채가 그의 두 눈에서 터져 나왔는데 그 모습이 흡사하늘의 천신장과도 같은 모습이지 않은가. 휘잉. 메마른 겨울밤 동장군에 바람이 불어왔고 살아야하는 듯한 바람이 성문을 훑고 지났다. 성문은 얇은 나상과도 같은 검은색 무복을 입고 있었으며 더군다나 독국 동룡대와 사선을 넘는 대전으로 그의 무복은 가슴 부분이 커다랗게 찢겨나갔다. 지금의 바람 앞에 일반인이라면 분명히 이상당한 추위로 오금이 저릴 것이다. 하지만 성문은 어떠한 동요도 없었으며 다만 지금의 고요함에 마음을 내맡기는 모습과도 같았다. 하지만 구경하고 있는 녀석들은 속히 나오도록 해라. 성문의 무거운 입에서 낮은 음성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어두움에 놓인 보화전 마당은 고요하기만 하였는데 너희가 나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찾을 것이다. 만약에 나에게 걸리면 쌀이비로 종아리를 맞을 줄 알아라. 잠시 후 톡톡톡톡톡톡톡톡 툭툭툭툭톡톡톡톡 두 명의 어린아이와도 같은 신형이 성문에게 뛰어오고 있었다. 이들은 옅은 별빛에 머리가 빛났다. 아, 바로 이곳 황룡사의 동자승이 아닌가. 두 아이는 급히 성문에게 뛰어온 고로 급한 쉼을 몰아쉬었다. 두 아이 중에 하나는 유성문에게 익숙한 얼굴이었는데 허허, 오가 아니냐? 네, 성문 시드님. 시주? 그렇습니다. 제가 성문 시드님을 뵙습니다. 녀석, 나이가 채 8세가 되지 않은 녀석이 시주님은 그냥 성문형으로 부르거라. 네? 지금부터 나는 너희들의 큰형이구나. 아, 네. 성문은 짙은 미소를 지었으며 녀석들 이렇게 위험한 곳으로 와서 구경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네, 밤하늘에 불꽃이 화려하게 피어올라서 사형께서 보러 가자고 해서 이곳에 왔어요. 오야, 내 사형이니? 네, 제 사형입니다. 내 버퍼는 어떻게 되느냐? 영겁입니다. 좋은 버퍼구나. 무사께서는 좋게 봐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래, 그것은 그것이고 이곳 황룡사의 동자승은 얼마나 남았느냐? 저희 포함 10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이곳 황룡사의 승려부는 몇 명 정도나 있었느냐? 총 130여 명이 있었으며 포교나 공양 활동을 했던 교법 승려분까지 치면 약 200여 명입니다. 후, 최소 130여 명이 죽었겠군. 성문은 큰 숨을 쉬었으며 그리고 하늘을 보며 애꿎은 생명이 무림 세력으로 죽게 되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하늘에는 별들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으니 아직도 세상은 남천이군. 성문의 눈은 슬픈 눈이었다. 또한 성문은 고개를 내려 아이들을 보았으며 너희들은 잠시 이곳에 있거라. 스스스스스스스스스. 성문의 신형은 점점 흐릿해졌고 급기야 호련히 사라졌다. 아이들은 화들짝 놀랐으며 잠시 후 스스스스스스. 츠츠츠츠츠츠츠. 성문의 흐릿한 신형이 점점 뚜렷한 신형이 되었다. 아이들은 신출귀몰한 성문의 신형을 보며 대경했다. 와! 무사께서는 정말 뛰어난 무공을 소유하셨습니다. 오라는 아이의 사형 영법이라는 아이가 성문의 신법에 칭찬한다. 고맙구나.
하지만 무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너희에게는 중요할 것 같구나. 자, 받아라. 빙당오로다. 아이들은 유성의 양손에 들려있는 막대 사탕을 보며 빙그레 웃었다. 역시 아이들은 아이들이었다. 종전 사선을 넘는 무사들의 결전을 보았지만 이제 이들의 눈에는 오직 빙당오로가 전부였다. 자, 하나씩 받고 너희들은 다시 너희들의 침소로 돌아가고 앞으로 이곳 보화전에는 접근하지 마라. 아마 하루나 이틀 지나서 관부의 관군이 올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그들이 요청하는 것에 수발들고 이 황룡사를 다시 정상화하도록 할 것이니 어른 승려들이 올 때까지 이곳에서 관부 관군을 돕도록 해라. 그러면 내가 내일을 보고 돌아가는 길에 이곳 황룡사로 와서 더 맛있는 빙당오로를 주겠다. 툭툭. 쪽쪽쪽. 녀석들 사탕을 그렇게 빨아대서야 나의 말을 들었느냐? 팥. 빙당오로를 빨다가 입을 빼낸 영법은 알겠습니다. 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겠습니다. 그래, 너희 두 녀석의 눈빛을 보니 장차 훌륭한 신승이 될 것 같다. 다, 나는 여기 보화전의 일을 마저 봐야겠다. 너희들은 속히 이곳을 나가라. 내 말 명심해야 한다. 반부관군의 부탁으로 이곳을 소개하기 위해 오는 것은 괜찮지만 너희들의 호기심으로 이곳으로 오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알겠습니다. 무사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겠습니다. 그래, 좋구나. 성문은 두 손으로 두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두 동자승은 유성문에게 허리를 조아리며 불호를 외우고 뒤돌아서서 자기들의 길을 갔다. 성문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을 때 찢어진 상의를 온전하게 갈아입어서 그런지 그가 종전에 사선을 넘나드는 격전을 치른 인물로 보이지 않았다. 동자승을 보고 있는 성문의 신형은 인중지령의 자태가 아닌가. 아무튼 이제 보화전으로 들어가 볼까? 처벅, 처벅, 처벅. 칠흑 같은 밤 성문의 걸음은 왠지 무거워 보였으며 그는 이미 부서져 버린 보화전의 출입문을 통하여 보화전에 들어가 어두움으로 사라졌는데 보화전의 내실은 매우 넓은 대전이 있었다. 보화전 회랑 좌우측에 승려들의 처소들이 여러 개 있었으며 성문은 이 회랑을 천천히 걷고 있었다. 이것이 무슨 냄새지? 처벅, 처벅, 처벅. 성문에 코를 자극하는 비릿한 냄새가 있었으니 다만 이는 단순하게 사람의 피나 사람이 죽어서 썩은 냄새가 아닌 조금 복합적이며 자극적인 냄새였다. 일반인이라면 반드시 구토하여 자신의 먹은 것을 확인하게끔 하는 지독하고 역한 냄새였다. 지독하군. 처벅, 처벅, 처벅. 석! 드르르, 스르르 끼익! 성문은 대전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대전은 여전히 어두침침했다. 우두둑, 우두둑. 성문은 몇 걸음 들어갔지만 더는 움직일 수 없었다. 비록 대전은 아주 희미하게 보였지만 지금 성문이 밟고 있는 자리에 밟힌 것이 바로 인골의 잔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더는 볼 필요 없구나. 스팟! 화르르, 화르르르르. 유성문이 우수해 산매진화의 불꽃이 피어났다. 헉! 이럴 수가. 산매진화의 불빛에 드러나 있는 보화전 대전은 수백 개의 인골이 쌓여 있었고 대전 가운데는 제단인지 아니면 살아있는 생명을 참하는 단인지 인신대사의 제단으로 보였다. 그곳에는 아직도 사람의 생혈이 주르륵 흐르고 있었는데 성문이 피워낸 산매진화의 불빛에 반사되어 녹광이 제단 한쪽을 밝히고 있었으며 주변으로 급하게 끄고 나와서 그런지 향로의 향이 네 곳에서 은은한 연기가 피어나고 있었다. 스스스스스스스스스. 유성문의 신형이 공중으로 부양되어 성인 허리 높이로 날아가 성문은 재단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성문의 의형지기로 인하여 녹광을 바라고 있는 녹주가 부양되어 성문의 좌수에 내려앉았다. 그것은 성인 두 주먹을 합친 크기였다. 독종이었군. 허허, 독종이란 말인가. 독공을 연공하는 인물들에게 있어서는 무가지보인 바로 그 독종이란 말인가. 독종은 독인으로서 궁궁의 경지에 나아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강호 무림에 소문나 있었다. 이 독종이라는 것은 본래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고
사람들이 휴대하기에 쉽지 않았다. 어찌 독곡에나 있을 법한 물건이 왜 이곳에 있는 것일까? 큰일 날 뻔하였군. 이곳에 이러한 물건을 두고 떠났다면 황룡사는 죽음의 사지가 되었을 것이다. 다행히 이러한 물건을 내가 취할 수 있어서. 이것은 분명 원시천존의 뜻일 것이다. 이건의 우수에서 나오는 삼매진화는 더욱 기세를 돋우었다. 휙휙휙휙휙휙휙휙휙휙. 성문은 한동안 상하좌우 동서남북 인골이 쌓인 곳에 삼매진화에 불꽃을 뿌려댔다. 그때마다 이 신비로운 불꽃이 인골에 떨어짐과 동시에 인골은 불이 붙었으며 또한 재가 되어 부서져 내렸다. 성문은 모든 인골과 독성이 남겨진 물건 등에 불이 활활 타는 것을 보았는데 다만 이러한 불길은 성문에게 근접하지 않았으니 참으로 신비로운 불길이 아닐 수 없었다. 스스스스스스스 츠츠츠츠츠츠츠. 성문은 좌에서 우로 쓸어본 후 그의 눈에서 신비로운 칠체보광이 번쩍한 후에 호련히 사라졌으며 중원에서 청해성은 조금은 척박한 곳이다. 끝없이 이어진 들판은 물론 숲을 이루는 곳이 참으로 드문 곳이 청해성이었다. 그래서 청해성은 숲과 논이 매우 드문 곳이었기에 무성한 초지를 따라 움직이는 유목민이 대부분 생업이었으며 주민들은 대부분 도시 정착민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곳에도 엄연히 사람 사는 중원의 한 성이었으니 드르르르르르 수르르르르르르 응차 금차. 사천성과 청해성의 접경, 사천성에서 청해성으로 넘어가는 상인 무리가 있었는데 이들은 겨울 끝자락에서 상행하는 일단의 무리로 보였다. 올해는 이곳 사천성과 청해성 근교는 고온 다습하여 얼었던 땅이 녹아 진흙 뻘밭이 되어 관도대로 통행로 곳곳에 함정과도 같은 곳이 있었다. 지금 우마차를 끄는 거대한 수레바퀴가 이 진흙에 빠져서 장정 여러 명이 힘을 쓰고 있었고 여러 명의 장정이 동원되어 이 수레바퀴를 꺼내고자 노력하였다. 드르르르르르르 수르르르르르르 응차 금차. 이봐, 거령이 어떻게 된 것인가? 덩치는 산만한 녀석이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해서야 되겠어? 저는 상행을 한 닷새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집에 있는 마누라가 또다시 상행을 간다고 사흘 동안 식사를 차려주지 않아서 풀죽만 먹다가 나왔습니다. 응차! 금차. 지금 장난하나? 자네 추가해서 깨소금 볶는 냄새가 밤마다 진동한다고 하는 소리를 정평이에게 들었네. 하복을 다녀오고 한 달간 휴가 때 너무 밤마다 마누라를 즐겁게 해준 것이 아니야. 장표두님, 지금 정평이 녀석이 그런 말을 했단 말입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자네를 더 쉬게 한다면 아마 쌍코피가 터져 죽을 것이란 말을 했단 말이지. 이 미친놈을 봤나? 남의 집에 사생활에 감나라, 대추나라 했단 말입니까? 응차! 금차. 성인 내의 사람은 얼굴에 미소를 짓고 우마차를 끌어올리고 있었다. 자네 화는 그만 내게. 그래도 정평이가 자네 친구는 확실하네. 녀석은 우리 상행이 3개월 동안 다녀올 정주로 가지 않았나. 자네는 그나마 한 달 반만 다녀올 거리에 추천하여 내가 자네를 데리고 온 것이야. 응차! 그런가요? 거령이란 친구는 장표두의 말에 조금 누그러진 표정으로 여전히 힘을 쓰고 있었다. 상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정평이 이놈에게 술을 거나하게 사서 한 사흘 동안 누워있게 만들어주마.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다니니 제길 마누라는 잘 있는지 모르겠네. 헤어진 지 사흘이 지났지만 보고프니 말이야. 자네 뭐하나? 좀 더 힘쓰게 이러다간 다시 바퀴가 깊이 빠지겠네. 알겠습니다. 차. 장표두 이하 쟁자수 세 사람은 용을 쓰고 있었다. 하지만 진흙탕에 빠진 우마차의 바퀴는 나올 기미가 없었다. 이때 어라! 네 사람은 화들짝 놀랐고 마차의 바퀴는 매우 가볍고 부드럽게 진흙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네 사람은 몰랐으니 우마차 후미에서 흙의 무복을 입은 한 사람이 우마차 끝을 좌수로 부여잡고 숙하고 들어 올렸으니 드르르르르
수르르르르 굴을 하하하하하하. 허허허허허. 드디어 수레바퀴를 빼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 자네들 모두 수고했네. 자, 일행이 기다리니 출발하도록 하지. 알겠습니다. 네 사람은 사람 좋은 얼굴을 하였다. 그런데 왜 그러십니까? 장표두님. 자네, 뒤에. 네 사람 곁으로 한 사람이 나타나 걸어오고 있었으니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시오. 혹시 상행은 어디로 가시는지요? 네. 등에 검을 차고 있는 모습이니 강원 무림의 무사인 것 같은데. 네, 중원의 소유를 찾아 돌아다니는 낭인 용병입니다. 아, 용병이요? 그렇습니다. 허허허, 우리는 사천 용마표국의 식구들이요. 이번에 선영으로 우리는 상행을 나섰다오.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저도 동행해도 되겠습니까? 마침 선영 성가장에서 용병을 구한다고 하는 소식이 있어서 저도 선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소. 그렇다면 좋소. 우리야, 어차피 무력을 갖춘 인물이 동행한다면 상행에 도움이 되겠지요. 같이 갑시다. 까치것. 그런데 무슨 용병이 이리도 잘생겼단 말인가? 검은색 무복만 입지 않았다면 지방 호족 권세가의 공자로 생각해도 되겠군. 그나저나 등에 메고 있는 검은 휘두를 수 있을지 의문이네. 용마표국의 네 사람은 흑색 무복을 입은 인물의 미소에 녹아나서 멍한 얼굴을 하였으니 그렇다. 지금 동행을 요청한 인물은 바로 유성문이었고 지금 그는 오후 햇살에 비친 얼굴에서 관옥과도 같은 빛이 만발하였으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민지원의 매거진에서 연재되었던 영웅불사지체는 2020년 8월 5일부터 2년이 넘도록 연재되었습니다. 그동안 영웅불사지체 시청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현재 암천기로 2부가 연재되오니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도 민지원의 매거진 더욱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